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개인 전월세 위주의 주택 임대시장,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개인 전월세 물량이 임대시장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라는 정말 세입자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보증금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데, 근본 잘못된 뿌리가 결국 개인 전월세라는 이 공급망 때문이라는 얘기죠. 결국 갭2에서 들어온 투기 자본이 전세 공급망을 선점을 해버리니까 무조건 이 자본의 움직임으로 동선을 짜는 이 공급망이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치고 빠지는 손익분기점만 따지다 보니까 판단 미스 나버리면 역전세 터지는 거고, 나쁜 마음 먹으면 전세 사기 치는 거고, 피멍만 드는 게 바로 세입자입니다. 그러니 국토부 장관이 장기 임대로 전세제도 자체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전세 시스템, 정말 없어져야 할 아주 이상한 한국만이 고집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시스템이죠. 기업형 임대 시스템으로 이 가격 컨트롤만 잘 한다면 대량으로 전세에 준하는 안전한 전세를 대신할 공급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런 시스템이 안착이 돼서 전세제도 폐지 수순으로 가야 이 답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부분이 투기성 공급망이 확실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집값도 동시에 들썩이게 됐잖아요. 당연히 집값 끌어올리려 전세가 조작질까지 하니까 덩달아 신축 분양가도 시세 따라간다고 미친 듯이 지난 몇 년간 분양가도 엄청 실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정말 지방도 심각한 편입니다. 이렇게까지 분양가가 지방에서도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올라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왜냐? 그래도 지방은 지금껏 미분양 상황이 심각해서 일단 분양 완판을 고려하면서 분양가를 서울 수도권보단 그래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조절을 하려 했는데, 이건 원가 상승분이 거의 폭탄급으로 터지게 되니까 시멘트 값이 40% 상승하면서 건설 원가가 무진장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지방은 땅값이 비교적 서울 수도권보다 싼 편이라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건설 덩어리 원가 자체가 급상승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치명적인 건 인건비가 무진장 올라가니까 라이브 가격대는 계속해서 눈을 치켜뜨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니 포항이나 전주 같은 곳은 지방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5억 이하는 전멸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괜찮은 검단 신도시보다 가격이 비싸. 검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4억대.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된 곳에서부터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오르더니만 가격이 5억대로 훌쩍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 수요층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100대 1 넘어가면서 이러다가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이 되기도 했고, 게다가 5호선 연장 호재, 그리고 광역교통망 개통, 그리고 지하철 연장도 되는 턱에 일단 다른 경기권보단 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검단 쪽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단지들도 이런 후광을 잇고 있어서 대체로 5억대에서 6억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해서 강남처럼 무늬만 분상제인 이 문턱만 높은 곳이 아니라 더욱 경쟁률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방 중소도시 분양가가 검단 분양가와 또이또이, 이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지방 신축에 대한 수요는 그동안 분양이 거의 없던 동네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살 수가 있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분양가 치고 나오면 있던 수요도 도망갈 지경이죠. 그러니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서울에서만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고, 일부 경기권에서 공공택지지구에서 검단 같은 곳, 동탄도 거의 민간이 주도해서 건설을 때려지었기 때문에 분상제 아파트가 드물었는데, 이번에 C18블럭이 민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풀기 때문에 아마도 동탄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분상제 아파트 마지막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분상제 아파트들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고분양가로 쏘아대는 민간 분양이 밀어내는 가격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그냥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곳들, 동탄역, 대방, 앨리스용 같은 데는 좀 잘 지켜봤다가
뭐 가격이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끼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수서와 동탄간 이달 말에 연결이 되죠. GTX-A. 합리적인 선에서 뭐 가격이 나온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약은 뭐 당분간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원가 상승분을 감당 못하는 이 건설사가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의 고농축 상승분을 쏟아 넣을 수밖에 없어서 착시 현상을 동반한 수요층 유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간 분양은 미친 듯이 고분양가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뭐 분양가 꼭지 물고 낚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분상제 아파트만 골라내야 하는 선택지를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후 분양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면 분명 실익만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성디마을이 최고 1000가구 이상으로 재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800가구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성디마을이 이번에 보상 절차가 완전히 100% 완료가 됐다는 얘기. 거의 뭐 모든 행정 절차가 꼬여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하반기에 본격 분양 물량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공공분양으로 나와서 거의 대여급이 될 것 같아서 분상제가 여기도 적용이 되죠. 민간 분양 강남 분상제와는 다른 결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물론 뭐 다른 주변 여타의 서초구 쪽 아파트보다 뭐 엄청나게 싸게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성디마을도 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무조건 틈새를 봐야 하는 게 자칫 분위기에 쏠려서 우르르 몰려갔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쎄한 것으로 남아있어서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신축만 오매불망 쳐다볼 것도 아니고 구축 쪽 가격이 다음 달부터는 정말 역대급으로 흔들릴 가능성 많아서 여기도 골든 타이밍을 잡으면서 웨이팅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아파트 하락세는 강남구, 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성북구 등등등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레미안 도곡 카운티는 고점 대비 5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수서 쪽 까치마을 역시도 30% 이상 하락 추세. 답심리 쪽은 원래 뭐 집값 자체가 계속 빠지는 추세였는데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 비율 4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쪽, 성북구 쪽도 하락 추세. 서울 집값이 보합세로 전환이 됐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매로 팔려나가는 가격대는 기존 가격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하락세 중에 신고가라 불리는 뭐 일부 몇몇 단지들이 전체 거래가 평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는 한데 하도 뭐 집값 띄우기 시도가 미등기를 통해서 급증을 하기 시작했을 때 허위 거래 차단용 등기 정보 공개를 뭐 빵 하고 터뜨려 버리니까 미등기가 60%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동안 얼마나 뭐 허위 거래 통해서 미등기 방식으로 계약 취소하고 꼬리 자르고 튀는 방법으로 가격만 드립다 올려놓고 증발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직거래로 우회해서 허위 거래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데 특히 등기가 없는 수상한 거래가 2배 정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신고가 행렬은 이거 그냥 집값 보여주기식 퍼레이드일 가능성도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엘리베이션 효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전고점을 뛰어넘는 거래가 나올 이유가 없는 완전히 솔드아웃. 이미 사갈 사람은 다 사간 상황이고 꽤 애절하게 뭐 손이 마르도록 집을 그것도 비싸게 사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 큰 투자자로 위장한 투기 수요도 이제 뭐 그렇게 실익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여기를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훅 가는 수가 있는 요즘인데 가뜩이나 뭐 금융권 초비상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부실이 드러나게 될지 건전성 부분에서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패식이 될 수 있는 수순에서 충분히 손실 흡수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비상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선 이렇게 금융권 위기까지 오게 된다는 건 엎친 데 덮친 격. 그렇게 집을 생각 없이 덜컥 샀다가는 이후 금융권이 흔들리게 되면 집값은 사정없이 건설 PF와는 달리 격렬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시세라는 건 은행이 기준으로 담보로 설정을 한 거고 전체적인 집값 하락 궤적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은행이 이걸 다 대출 회수에 관한 중거로 삼는 부분이 많죠. 한마디로 돈 가치가 떨어지면 저당 가치를 다시 설정한다는 얘기. 그러니 대출 회수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집값이 하락 추세로 가면 은행도 엄청난 긴장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금감원 행안부에서 공동검사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고 아마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검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대에서 5%대로 엄청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기업 대출 연체율은 8%에 육박하는 위기 보이고 있죠.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현금이 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고. 가뜩이나 뭐 집값마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 담보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도 답이 없는 거지. 강제 집행에 준하는 재담보 설정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 죄다 싸그리 회수에 들어가는 대출 회수 압박을 가하는데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건 뭐 그대로 PF 위기 자금 적색 불이 들어온 걸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엄청난 위기라는 금을 꾹 밟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금 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 상황에서 서둘러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은 너무 급한 생각. 그것도 본인 스스로의 자산 가치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냥 붕괴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걷어차기. 그것도 자기 얼굴 걷어차는 일이 되는 겁니다. 뭐 발이 얼굴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될지는 몇 개월 안에 그 승부처가 보일 정도로 급격한 양상 보이게 될 겁니다. 경기권도 지금 하락세가 장난이 아닌 게 대체로 경기권의 널뛰기 역할을 하던 성남시, 수원시가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분당 쪽 하락세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영통구. 이 둘은 경기권 집값의 탄력성의 축이라 불릴 만큼 상당히 많은 회전율이라는 스핀을 감고 도는 곳이었는데 그냥 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분당구는 일기 신도시 좌절감이 절절합니다. 재건축 속도가 거의 붙지를 않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데 분당 아름 4단지 고점 21억 대비 15억으로 떨어졌어요. 대형 평수 6억 정도 하락 추세. 그리고 임해한신 역시도 고점 10억 대비 4억까지 떨어졌고 우리 여기도 뭐 거의 5억 이상이 하락. 게다가 수원 영통 쪽은 광교 중심으로 광교 중흥 S클래스 고점 27억 대비 21억을 찍고 있죠. 6억 하락. 광교 아이파크 역시도 고점 17억 대비 12억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거의 뭐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집값 분기점에 확실한 가늠자 역할을 하던 곳들이 거의 뭐 부러질 정도의 하방 압력 받으면서 가격대가 내려앉고 있다는 건 앞으로 여기 구축 매매 시장의 한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조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대세 하락장을 넘어서 거의 폭락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건데 대체로 1차 하락장 때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곳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하락 리스트에 그것도 아주 낙폭이 큰 곳으로 편입이 돼서 하락 추세를 이끌고 있다는 거. 아주 예의주시할 부분이죠. 대부분 구축이 몰려있고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서울에서 뭐 분담금 문제가 폭탄으로 터지게 되니까 상대적인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구축 아파트들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뭐 경기권 전역으로 다시 한번 거세게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인천 보면 뭐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6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 태반입니다. 반토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죠. 주로 송도 쪽 아파트들. 송도 마리나베이 고점 12억 대비 6억 이상 하락. 그리고 힐스테이트 송도 역시도 고점 12억 대비 7억의 거래가 나오고 있고 인천은 지금 지난주 집값이 보합세로 나왔는데 하락폭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 했지만 현장 거래는 급매 위주로 가격이 엄청나게 깎여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분양가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가는 구축 매매가 완전히 비행 능력 상실했죠. 이제 항로를 변경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랜딩 기어 내릴 정도로 추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될 건데 분양가는 뭐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여기도 결국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변 시세가 무릎인데 분양가가 머리 꼭대기라. 이거 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결국 지금 높여놔야 요 살짝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연착륙을 위한 징검다리 놓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매매가는 상당 부분 약화될 소지가 커서 분양가는 물귀신처럼 바짓가랭이 잡을 하락하는 매매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상당한 집값 분기점에 대척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